저희가 벌써 사랑의 일기를 시작한 지가 40년. 우리 사회가 너무나 황폐해지고 막 무너졌을 때 우리 사회의 공동선 추구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한 지가 벌써 40년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사회의 폐륜, 사회적 전체적으로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회에 하나하나 짧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일기 운동이란 인간성 회복 운동,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 중에 어디부터 시작할까에 고민스러워 하던 차에 아이들부터 백신을 놓자. 이미 우리 어른들은 물질 사회로서 80년대 농경의 산업 사회로 오면서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충격과 사회적으로 오면서 어려울 때 어른들이 하기에는 이미 틀렸고 아이들부터 하자 해서 일기장에 공동체의식, 뿌리찾기, 경제관념, 우리 고향이라든지 여러 해서 아이들이 시끈히 그냥 첩근하게 그냥 메모할 수 있게 오늘 인사했냐 안 했냐 정도 이러면서 아이들 스스로 백신을 놓는다는 차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잠깐 사랑의 일기 운동은 이제 MBC 아침이 좋다가 나간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곳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입니다. 가슴 아팠던 장소는. 예. 그래서 이제 사랑의 일기 운동이 연수원 운동을 이제 조그만한 초등학교에 158명이 시작해서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러면서 일기장은 나눠줘야 되겠는데 이 일기장을 가지고 처음에 하라고 하니까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안 하냐면 이 일기장을 무료로 줄 리가 없다. 이것을 주고 바로 상업성으로 연결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한 6개월 동안 안 주더라고.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5월 5일 지금 이제 고인이 되신 미당 서중수 선생님께서 어린이 대공원에서 친필로 당신의 고백을 위에 넣고 고백에는 나도 어렸을 때 거짓말했다. 근데 이 거짓말을 한 것을 부모나 선생님한테 고백을 못하면 우리 일기장 쓰게 하자. 그래서 91년 5월 어린이날에서 밖으로는 미당서정의 친필 사인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충남 예산 조림초등학교, 이제 이 교장 선생님도 어느 날 이제 고인이 다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만들어서 그 학교에서 일기장을 나눠주고 나니까 뭐 아이들이 인사를 서로 거기다 오늘 휴지 줍고 서로 인사하는 거 안에 표시는 해야 되니까 마을이 한 3개월 만에 확 변한 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들은 항의가 많았어요. 왜 우편을 다 사러 다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족 족보를 쓰는 날에 한문도 써야 되고 생년월일도 써야 되고 지금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 일기장이 나와서 마을이 이렇게 변했다 하고 언론의 역할이 그렇게 큰 줄은 그때 알았습니다. MBC와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각 언론들이 사회면 톱으로 나오면서 전국에서 달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어쩔 줄을 몰라서 그때 주기 시작했던 것이 사랑의 일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주면서 일기장은 무조건 보내줘야 되는데 참 이거 조금 혹시 운송비라도 얘기하면 또 이거 뭐 결국은 그러다가 할까봐 그래서 거기에 일체 상업성을 배제한 상태에서 전국에 100만 보내기 운동, 500만 보내기 운동에서 결국은 600만 해외까지 그리고 북한 해외까지 보내는 대단한 성공을 보이시다가 90년 초에 한 2000년도에 잠실시립체육관에서 15,800명의 학생들의 전 세계 잔치를 하고 났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일기 쓰기는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이러면서 일부 단체에서 이 단체가 너무 커지니까
여기 보시는 이호 여사님 뭐해서 본국민으로 확대되고 보니까 또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렇게 큰 운동으로 확산하다가 또 좌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선생님들도 인권 침해다, 교육부 소모나 손놔, 또 가정놔,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한 부분에 사랑의 일기 재단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재단이 좀 할 수 있도록 각계 인사들을 모셔서 공익법이 만들어 놨더니 돈과 다 만들어졌더니 역시 경험 부족과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못하더라고요. 그러는 세월이 또 한 10여 년, 그러다 한 5년 전인가부터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사회가. 또 그때부터 다시 인간성 회복 운동이 다시 일기 쓰기 운동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최근에 깜짝 놀란 건 98%가 학교에서 아이들이 일기를 쓰지 않는다는 데이터를 보고 저희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우리 김숙희 선생님 중심으로 연구회가 돼서 좀 더 체계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이 사랑의 일기가 인성의 어떤 부분이 됐느냐, 이러다 보니까 한 30년이라는 세월 속에 아이들이 너무나 잘 성장해 있는 거예요. 역시 작은 메모로 시작한 하루를 반성하는 일기 쓰기, 이것은 인성교육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줬다. 이러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의 중심으로 오늘의 이 자리가 온 겁니다. 이따가 이제 조금 오늘 강사로 나오실 박수현 수석님도 젊은 시절 25년 전, 30년 전에 공주에서 사랑의 일기 지구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일기장을 나눠주면서 그 소중하게 오면서 오늘 뭐 국민소통까지 국가적인 일도 하시고 좀 쉬실 때 오늘 강의로 나오시겠는데요. 그래서 이 사랑의 일기로 통한 아이들의 이 실천운동으로 가까운 주변에 편지 쓰기,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쓰면 대통령한테도 써봐요, 각곳에도 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쓰고, 서로 하면서 이게 한 가족이 전 세계 한 가족으로 되는 운동. 그리고 대통령도 편지 아이들이 쓰면 답장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 챌린지 운동을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코로나 걸렸을 때 사랑의 일기 아이들이 전국적으로 챌린지 운동을 해서 정말 국민들의 마음과 이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어제도 사랑의 일기 가족들의 일부가 이 수해복구에 우리 금천구가 복구했는데 가족들이 이 얘기 듣고 다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는 부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한번 30년 동안 했던 사랑의 일기 운동을 좀 더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오늘 이 강사님들과 함께 이 운동이 좀 어떻게 조직적으로 해서 학교가 소화하지 못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고기를 어떻게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30분,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키울 때 그 메모하는 습관이 결국은 매일매일 20분만 기록한다면 자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혹시 이제 필요하시면 다음 게 영상으로 그렇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취업 홈페이지나 뭐 이렇게 이 아까 제 PPT 자료에 나왔는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벌써 그래 있어서 그래서 제일 지금 감동 깊었던 이야기는 이제 사랑의 일기 기록문화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기록문화들을 전시해 가지고 그 연수원 충남 연기 군 시절이었죠. 그게 조그만 학교 폐교를 하나 해서 매년 접수된 아이들의 120만 일기를 보관하고 또 그것을 세계적인 박물관이 없으니까 해야겠다 하면서 그 연수원에 120만의
사랑의 일기, 전 세계적으로 일기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록물과 김대중 대통령의 옥종일기, 기록의 소중함을 하는 박물관도 만들고, 그리고 또 돈이 없어서 연수를 못하거나 심신이 했던 학생들 전원 불러서 연수도 시키고, 또 학부모와 함께 같이 해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 그 전에 대구 가스 폭발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아이들이 격려 편지, 감사 편지를, 실질적 손편지를 쓰게 해보고, 그리고 우리 사회 어른들이 6.25 참전 영웅분들이 정말 이 땅에 이제 얼마 없으니까 그분들을 찾아보면서 국가가 있기까지 뭐 했다 그러면서 또 해보고, 편지도 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해보고요. 또 한 번은 지난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전 세계의 정부 100주년을 맞이해서 몽골, 카나다 각국 아이들과 함께 200여 명이 사랑의 일기 안전 세계대회를 해서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지금은 이제 청와대가 없습니다만 그리 됐고 이제 용산시대로, 그 마지막 우리 아이들이 가봤던 영광의 기록들은 또 남아있네요. 그 소중한 기록, 그 아이들이 이제 또, 그래서 아빠 이 사진에 보는 것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안전은 나부터 이러면서 했었던 사진, 그리고 지금 보이는 그 이순신 동상은 지금 어제부로 광화문이 또 새롭게 확 변했죠. 거기에 이제 한글날 되면 아이들이 사랑의 일기 글을, 한글날 새로운 일기장이 나오면 가서 봉헌도 하고 또 기록도 하고 이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올해는 이제 더 크게 사랑의 일기 세계대회를 곧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일 전 세계 어린이가 하나로 되는 이 어우러지는 마당이 지금 정부 부처와 47개 기관 뭐 이러면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이 KBS 영상 속에서 그 28년 전 영상이 곧 한번 잠깐 보실 수 있으면 보시죠. 그거 보면 그게 저 아닌 것 같을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 변한 게 없다, 우리 사회는. 그리고 어른들이 변해야 된다. 결국 어른들의 사회가 새롭게 변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대로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정신 다 같이 바짝 차려서 어른들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그리고 총체 무엇을 해주실 건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영상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보시죠. 하고 있습니다. 아침 좋고 왔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랑의 일기장 보내기 운동하면은 네. 이제 웬만큼 그 널리 알려져 있어서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어떤 운동이고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좀부터 설명해 주시죠. 인간성 회복이 상당히 상실하던 90년대 인신매매라든지 사회 각축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 해서 사회 각계각층 한 100여 명이 모여서 협의회를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91년 5월 4일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충남에 있는 예산의 조림국민학교를 시작으로 사랑의 일기장을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요. 특히 이런 일기장을 보내는 특별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처음부터 인간성 회복 운동 하면 상당히 광범위하고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보서 사회 각계각층에 손댈 곳은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자라는 어린이들만이라도 이기주의에 물들지 않고 잘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사랑의 일기장을 특수 제작을 해서
반성하는 어린이는 결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어떤 확신에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서 사랑의 일기장을 제작해서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기장을 이제 저희들이 배포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른들의 그 타락을 어린이들에게는 대물림을 하지 말자. 그러한 취지와 또 한편으로는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그 생활 덕목을 심어서 매일매일 반성하면서 그 하루하루 반복해서 생활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기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사랑의 일기장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하는데 이제 이걸 받은 학생들이 일기를 쓸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기를 써서 어떻게 합니까? 예, 일기를 써서 저희들한테 또 보내오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일기에 쓴 그 문제점들이 저희들이 분석해서 다음 또 일기장을 할 때 그 제작도 하고 이래 합니다. 그러나 일기하면은 이게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들이 그 비밀을 지키려는 부분을 누구한테 공개된다 그러면 안 쓸 그런 우려도 있을 텐데요. 예, 그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그 일기를 전체적으로 부모와 같이 쓰는 날을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는 이제 3가지가 포함이 됐습니다. 민족성, 전략관념, 경제관념에서 그 부모와 같이 쓰는 날을 자연스럽게 넣음으로써 그 반복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보내셨습니까? 저희가 전국의 그 2,300여 국민학교에 115만 명 어린이들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국이 463만 명의 어린이인데 저희들은 이 어린이들 모두에게 이 일기장을 좀 보내주고 싶은데 욕심에 지금 지나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있으시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일기장 보내기 운동에 대한 그 호응도랄까요? 어린이들한테 호응도가 높습니까? 아니면 어른들한테 호응도가 높습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들의 그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희들이 실감하면서 지난 그 6월 1일, 2일, 3일 연속 그 중앙일보에 보도되면서 상당한 저희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놀랍다. 그러면서 그 학부모들의 그 자식 교육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선생님들의 이런 분위기가 대해서 저희들이 그 식사할 시간도 없이 지금까지 빗발치고 있습니다. 격려와 요청이. 그리고 어른들한테도 그 호응이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예, 어른들이 특히 그 이번 기회에 그 자식에 대한 그 문제점은 상당히 그 대두되고 있다는 걸 저희들이 실감했습니다.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 인간성 그 회복 운동을 그 하고 계신데 어제 그 뉴스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딸이 그 부모 부양한 밥을 내놓으라고 소송까지 하는 게 지금 일단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이 사회 현실인데. 이 인간성,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리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 어떤 걸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회 각계각층에 그 만연되긴 이기주의 그 병폐라고 봅니다. 그 뭐 나 혼자만 살겠다라는 어떤 생각으로 그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 무관심이 가족으로 이어지고 또 가족에서 자식에까지도 무관심으로 오는 지금 무관심병이 큰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그 문제요. 청소년 스스로에게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매도하기는 우리 기성세대라든지 사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특히 반성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어떤 점을 지적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회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 놓은 것은 어른들부터 상당히 그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급한 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그 어른들 자신이 잘못된 생활을 여과 없이 그 어린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 스스로가 어른 섬김을 그 소중히 하지 않고 있어서 이미 우리 사회는 그 어른이 실종된 사회라고 저희들은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 스스로가 어른 되기를 그 포기할 때 이제 자라는 어린이들은 그 어떻게 어른을 섬기겠습니까 하는 문제점과 사회의 어떤 윤리관이나 도덕성이 그 어른 섬김을 소홀히 한 데서부터 오는 그 문제점이라고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그 물질에 그 의존하는 생활 태도입니다. 그 부모들이 그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 생각과 힘으로 하겠다라는 그동안의 그 모두 어떤 행동을 아이들이 봄으로써 아이들에게 그 어떤 정의 부재나 논리 부재
이러한 것을 키워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 환경 속에 상당히 아이들이 있고 고민을 했고, 그리고 또 이 사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돼서 어른들이 깊이 고민하고 이제 반성할 때라고 봅니다. 예. 부회장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아침에 이 사랑의 일기장 보내기 운동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청자들이 많으실 걸로 합니다. 예. 어떤 방법으로 이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4년 동안 운동을 지속하다 보니까 좀 한계에 부딪혀서 이 운동이 이제 국민운동 차원의 많은 분들이 저희들 혼자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에 같이 동참하실 분은 고향이나 자녀의 그 어린이들에게 일기장을 보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협회 전화번호가 그 586-3816-17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감사의 그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때가 이런 운동이 폭발적으로 참 일어나서 참 그 사회를 명랑하고 맑고 이렇게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되는 그런 때라고 보는데 앞으로 계속 좋은 성과 있으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잘 보셨죠? 벌써 저게 한 28년 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시대상이나 지금이나 별로 변한 거 없고, 지금 저때 그 유근찬 앵커는 이제 국회의원을 2번을 지내셨고, 지금 우리 사랑의 일기 재단을 재건하는데 지금 준비를 또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8월 26일이면 사랑의 일기 재단도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새로 공인 20년 전에 만들어온 재단이 좀 잘못돼서 이 정상화 작업이 또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선생님 그리고 학부모님, 우리 모두 다 이제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의 꿈은 아이들입니다. 이제는 지금 선생님들에게 모든 것을 미룰 수도 없고 우리 다 함께 해야 합니다. 근데 아까 그 방송에 전화번호가 586이 나왔는데 지금은 744-9215입니다. 요즘 저 744-9215.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이제 아무 때고 좀 들어오시고, 또 최근에 아주 내일 감동적인 게 내일 떠나네요. 25년 전 어느 초등학교 아이가 일기를 학교에, 그 당시는 학교에서 대표 학생 6명밖에 출전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출전이 안 되고 애는 잘 쓰니까 어머님이 들고 와가지고 울면서 우리 애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얘를 마침 할 수 없이 제가 받아서 추천을 해서 이 아이가 그 학교 1등이 돼서, 뭐 다음 얘기는 적절치 않을 것 같아서 학교에서 이제 시상하고 뭐 이런.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꾸준히 엄마와 홀로 잘 성장해서 이화여대를 나와서 지금 현정은 여사와 15년 전, 20년 전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서 같이 연수 받았습니다. 이 학생은 그 앞에 있고, 그 연수 받은 민정이가 내일 어머님 한갑을 맞아서 평생, 우리 또 사랑의 일기가 대한항공에서 후원해준 것도 잘 성장한 아이에게 부모님과 함께 너 잘 성장해줘서 고맙다. 그래서 이번 휴가 내일 런던으로 해서, 파리로 해서 그 어머님 한갑잔치 모시고 가는데, 민정이가 한 얘기 있습니다. 우리가 늘 어려운 일 때 이 민정이는 직장인으로서 그 연수원 힘들게 제가 투쟁하고 있을 때 손난로도 보내고 또 격려도 하고 그러더니, 자기한테 이렇게 요즘 항공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 천여만 원의 항공권을 지원해서 어머니한테 갔다 올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랑의 일기 30년에 농축됐던 큰 힘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따가 나올 강의 받을 학생들, 주연이 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최근에 꾸준히 해서 성균관대학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이 좀 담아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미수 학생 같은 경우는 일찍 조실 어머니를 잃어서 어려서 그 어려운 홀아버지를 모시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던 했을 때 얼마나 그 사춘기를 보냈겠어요. 근데 천강로 학장님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서 같이 할아버지가 격려하고 뭐 이러면서 아나운서에 소질이 있어서 잘 키워서 지금은 이제 양재고등학교 한 3학년 정도로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여고 나래라는 책을 고등학생으로서 무슨 지능공사에서 출판해 가지고 지금 아주 나오는데 오늘 강사 명단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또 아까 박수현 국민수통 수석님도 이 와중에 또 강사에 들어있고, 그리고 이번 강사진들이 너무나 현장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은 얼추 다 된 것 같아서 인취업 TV 그 보시면 지난 영상 자료들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내일까지 잘 연수에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합니다.